자, 대치동 대표 공인중개사 김태규 대표님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강남부동산도 뭐 사고가 좀 있나요? 강남부동산도 사고가 있죠. 요새 네. 중개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많은 게 법의 허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런 사고가 제가 들었어요. 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새로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가는데 네. 임차인이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네. 들어갔죠. 그리고 주인한테 보증금을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보증금을 전 임차인한테 주지 않은 거예요. 네. 안 줬어.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짐을 빼다가 네. 그렇죠. 다시 돈을 안 줘?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래야죠. 새 임차인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임대인 잘못이죠. 임대인은 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거를 5천만 원에 샀지 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줄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천만 원에 샀지? 그러니까는 5억 5천만 원에 이거를 네. 매수를 했는데 네. 5천만 원만 내고 임차인의 보증금 5억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5억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새 임차인한테 5억을 받아서 자기가 이 사람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지금 그 새 임차인한테 네.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을 해준. 해준 네. 은행은 이 임차인한테 네. 돈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그 신용대출이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그치. 그리고 이 임차인은 중개사한테 네. 이거 중개사고다 네. 라고 한 거예요. 소송 중이래요. 네. 근데 임대인이 잘못이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은 자기가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사건.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의도적인 게 생기고 있대요. 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대요. 네네. 진짜 큰일 날 세상이지. 큰일 날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일 날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한다면 우리 중개사들도 솔직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없죠. 중개사가 어떻게 해. 맞아요. 아니 새 임차인 들어오면 당연히 반환을 주인한테 반환하는 거지. 돈을 당연히 주인한테 주는 거고 주인도 주인도 당연히 주는 건데. 네. 근데 주인이 당연히 안 주고 도망가. 야 진짜 중개사도 중개사도 조심해야 돼. 그 사이에 끼면 그 사이에 끼면 어떡해. 되게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난감하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중개 거래 사이에 있는 중개사님도 못 믿겠다. 네. 막 이런 얘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난 뭐까지 체크해야 되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전 뭐 체크해도 방법이 뭐 없어. 방법이 없고요. 방법이 없어. 일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이런 을구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한 히스토리잖아요. 그것만 잘 분석하고 소유자를 아무래도 중개사님이 잘 알고 기존에 많이 컨택을 했고 임대가 빈번했으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네. 뭐 등기부도 뭐 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네네. 개인이면 뭘 체크하고 법인이면 뭘 체크해야 돼? 개인 같은 경우는 그 등기부 등본 뭐 체크하면 어느 정도는 잘 알 텐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인 소유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이 이제 파산했을 경우 이 대표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연대 책임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아니면 안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던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법인이 되게 탄탄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좀 정보를 수집하시고 이 법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유자가 법인이면 한 네. 번 더 체크해야 되고 네. 이때 중개사님이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납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개인하고는 또 레벨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 체납된 것들도 있는지 또 반드시 네.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 권리분석하면서 다 배우는 배운 거거든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아는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권리상의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고 네네. 제 책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책 보면 나옵니다. 좋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네. 그러니까 뭐가 딱 협상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 좀 데리고 와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네. 안 맞았을 때 네. 어떻게 이걸 잘 맞춰서 원하는 집에 입주를 하거나 네. 아니면 임차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임차인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도 여유가 있어야 그런 분들을 골라서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 없는데요. 아무거나 그냥 일단 내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이거 하나밖에 덜렁 없어. 아무 말 못하고 뭐 아무 말 들어가야 못하고 돼.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 맞아. 임대인도 맞아. 내가 좋은 임차인을 받고 싶어. 그러면 임대료 안 받고 그 골라 받아서 줄 세우고 면접 보고 임차인 하시면 돼요. 이 임차인이 회사는 어디 다니시는지, 뭐 학벌은 어떻게 되냐, 아이는 몇 명이 있는지, 내 집을 파손을 시킬 아이들의 나이인지 아닌지 면접 보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 그런 쉽습니까?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네. 면접 보고 네. A 아니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집 같은 경우도 아무나 우리 집에 넣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네.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자꾸 우리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미래에는 전세가 없어질 없어질 것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맞아요. 문제가 좀 많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포인트들이 대부분 이제 전세죠. 전세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임차인도 자기의 권리를 바르게 말하려면 그 월세로 들어가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실 전세 네. 제도 자체가 네. 약간 좀 불균형하죠.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지 않으면 전세 제도가 유지가 안 돼요. 맞아요. 갭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면 안 돼. 오를 거를 기대하고 맞아요. 투자를 하지 이 전세랑 매매가 갑자기 오를 거를 단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맞아요. 둘 다. 네, 임차인도 망하고 임대인도 망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일부 지역은 어쩌면 전세가 아직도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핫한 지역들은 맞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고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집을 봐요? 그렇지.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집에. 그 맞는 말이네. 네? 맞는 어떻게 말은 아니네요. 살고 있는데 와서 집을 볼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화도 어느 구역에는 분명 있을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네. 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네, 집에 네.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미국 이런 것처럼 다 예쁘게 깔끔하게 세팅해놓고 들어가는 맞아요, 맞아요. 시장도 생기지 않을까? 사실 네.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남 모르는 사람이 집을 본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이상한 일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몰랐네. 아니 근데 그러고 짐이 있으면 하자가 가려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보기 싫은 거는 가려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결로라던가 이런 것들. 맞아요. 이 로고 깔아놓고. 근데 로고 깔아놓잖아요. 근데 이게 딱 빠지고 들어오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면 이게 중개 사고로 또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에는 좀 더 선진화된 중개 문화가 생기려면 전세는 써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전세가 지금 사고가 많은 이유가 전세 관련 보증보험이 생기면서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전세를 위한 대출이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네. 없었을 때는 전세가 이렇게 높지도 않았고
전세에 대출이 되면서부터 결국 물건 하나에 대출이 2개 된 거잖아요. 네. 전세 대출이 있고 매매 대출이 있고 각자 대출이 2개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돈을 돌려막기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된 거죠. 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전세 제도는 아마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 근데 네. 이걸 고치기도 쉽지 않겠다. 고치기 진짜 쉽지 네, 다 않죠. 이제 와서. 맞아요. 이제 와서 전세 대출 다 해줘놓고 다시다 맞아요. 걷어들일 수도 없고. 없죠. 그래서 제가 윗사람이라도 엄청 고민되는 부분이고 네. 결국은 얘를 없애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네. 그러면 월세가 엄청 오르겠죠. 엄청 오르겠죠. 월세가 더 엄청 더 오르겠 이제-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겠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아주 많이 어려워질 이제 거예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 투자 못하죠. 그러니까 더 목돈이 더 많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그쵸. 되면 이 부동산을 학습해서 투자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지. 결국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만 더 집을 가지고 모든 게 없는-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계속 월세를 살면 계속 가난해야 돼. 그게 대를 이어가겠죠? 그럼 또 끊어야지. 경매로 끊어야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경매로 끊는 겁니다. 네. 정말 레버리지가 더 많이 되니까. 네. 어쨌든 아직도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가난의 대를 자녀까지 물려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개하시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매매를 할 때 네. 꼭 주의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매매를 할 때, 집 살 때. 집을 살 때, 근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주의해야 돼. 대치동은 집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살 때 주의해야 될 거. 집 근데 네. 아무거나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치동은 아무거나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안 그래요. 분명히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 아무도 안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 아니 이게 집이란 게 맞아요. 심리적인 영향도 그러고 환경적인 영향이 좀 커가지고 남들이 살 때 꼭 사시고. 그때 몇 개월을 멈췄죠? 그럼요, 한 1년 가까이 멈췄었죠. 그때 오. 계속 가격이 하향되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도 안 삽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다 사겠다고 다 사고 하고 순식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제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가 주의해야 될 거는 투자 관점도 좋지만 뭐 내가 나중에 살아야 될 것 위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사기는 많지는 않아요. 그 거래 사고도 거래 사고가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뉴스에 네.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이게 살인 사고 같은 거.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중개사님들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강남이 아니더라도 네,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서울도 못 들어오면 경기도라도 해야 그럼요. 되나요? 경기도에서 내 자금의 한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 집 마련 먼저 하시기를 권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중개사님 통해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경매로 하시면 되고요. 강남의 대치동 학군지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네. 이하부동산의 김태규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부동산 또 대치동 부동산 중개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다 부동산 네. 중개할 때 중개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중개사님이 엄청 좋아한다.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중개사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을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중개사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중개사님을 좀 뭐라 그러죠? 다루려고? 아니면 뭐랄까 그냥 진짜 일을 해주시는 사람? 해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중개사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돈 받은 만큼 자기가 받는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좀 소통도 자주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이 아마 훨씬 큰 보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맞습니다. 중개사님도 인간이다. 맞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